가족을 지키기 위해 독해진 지은호와 화려한 감옥에서 벗어나 음악으로 숨을 쉬기 시작한 한우진. 두 사람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박진석 회장과 고성의 이사장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추악한 협박이 담긴 녹음본으로 박진석을 움직여 고성희를 고립시켰고 동시에 박진석과의 대화까지 녹음해 자신만의 보험을 만들었죠. 그 사이 한우진은 지은호의 도움으로 익명의 푸른 새라는 너튜버로 데뷔해 대성공을 거둡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챈 박진석 회장과 아들을 다시 이용하려는 고성희,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당히 서려는 우진과 은호. 과연 이 화려한 지옥의 문은 누가 닫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긴박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사무실, 지은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깼는데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모를 압박감에 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신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희 씨 남편 박진석입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군요. 은호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박진석은 서두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호 씨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해치려는 게 아니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겠어요? 우진이 문제로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은호는 우진이라는 이름에 결국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도심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 대신 조금은 지친 듯한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먼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이 은호 씨에게 저지른 일들 뒤늦게 모두 알았습니다. 내 아내라는 사람이 은호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은호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 우진이에게 간 이식을 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호 씨 덕분에 우진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부모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박진석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평생 회사 일에만 미쳐 사느라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도 그 아이들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도 몰랐던 못난 아비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군요. 은호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진석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는지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내 눈으로 녀석이 무사한 걸 확인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호 씨가 우진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기에 당신만큼은 우진이가 숨은 곳을 알 거라 믿습니다. 은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지만 은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은 잘 알겠습니다. 사과도 감사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진이가 어디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은호 씨, 우진이는 치료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아니요, 회장님. 은호가 박진석의 말을 끊으며 이어갔습니다. 우진이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던 건 당신들이 사는 그 화려한 집 아니었습니다. 우진이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나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요.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는 순간 우진이의 그 짧은 평화는 끝날 겁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은 당혹감과 씁쓸함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은호를 올려다보았는데요. 회장님이 정말 우진이를 위하신다면 지금은 찾지 않는 게 우진이를 돌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호는 끝내 우진의 위치를 말하지 않은 채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박진석은 은호가 남긴 빈 찻잔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박진석. 고성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박진석을 향해 말합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라고 말하며 진석의 외투를 받아서 옷걸이에 걸어줍니다. 박진석은 넥타이를 풀으며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여보, 성재가 사직서를 냈어. 고성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움직였죠. 그 여자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대. 그리고는 자기가 하는 사업을 좀 더 크게 키워보겠대. 고성희가 박진석을 떠보는 듯 말합니다. 어머, 그럼 회사는 어떡해요? 누가 일을 맡아서 하죠? 우진이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이번 학기만 마치면 졸업 맞지?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바로 답했습니다. 네. 이번 학기 끝나면 졸업이에요. 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진이 졸업하면 바로 귀국해서 경영 수업 시켜야겠어. 고성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어머, 우진이를요? 우진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보고 웃으며 말합니다. 배우면 다 하게 돼 있어. 우진이 학교 생활도 성실히 잘하고 성적도 우수하잖아. 이거면 됐어. 박진석은 이렇게 말하고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갑니다. 고성희는 잠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으며 팔짝 뛰며 말합니다. 성재가 알아서 사직서를 냈다고. 박진석이 우진이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일그러지고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한우진,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작게 흘렸는데요. 휴대폰을 쥔 채 한쪽 다리를 계속 떨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박진석이 우진을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사실의 기쁨도 잠시, 우진의 행방을 모르는 고성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난번 그 장소로 나와. 안 나오면 네 가족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다음 날 마주 앉은 고성희는 평소의 우아한 이사장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긴 말 안 해. 한우진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은호는 눈을 크게 뜨고 말합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설령 안다 해도 이사장님껜 절대 말 안 합니다. 지은호의 단호한 태도에 고성희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입니다.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은호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지은호, 내가 아직 세상을 모르나 본데. 내가 네 엄마 가게 문 닫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네 동생 지강호는 어때?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순식간에 전과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빨리 불어. 은호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고성희를 노려봅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이젠 나한테 그딴 거 안 통해요. 당신의 그 추악한 본 모습, 우진이가 알면 얼마나 더 진저리 칠지 생각이나 해보시죠. 은호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고성희의 비명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가게를 나온 은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는 고성희와의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곧바로 박진석 회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싸움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진석을 다시 만난 은호는 우진의 위치를 말하기 전 단호한 조건을 내겁니다. 회장님, 우진이가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대신 약속해 주세요.
고성의 이사장이 저와 제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해 주세요. 우진이 위치만 확실하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은호는 안도하는 척하며 종이에 우진이 있는 주소를 적어 건넵니다. 그리고 박진석에게 고성희의 협박이 담긴 녹음본을 들려줍니다.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고성희의 악독한 목소리를 듣는 박진석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거래를 마친 후 박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은호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합니다. 은호는 박진석과의 대화마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박진석 역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언제든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녹음본이 성희를 파멸시킬 카드라면 박진석과의 대화 녹음본은 진석이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누구도 안 믿어. 내가 지켜야 할 건 나랑 내 가족뿐이니까. 은호는 서늘한 눈빛으로 박진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화려한 저택 속에서 벌어질 더 큰 전쟁을 예고합니다. 지은호가 박진석에게 건넨 주소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민가였습니다. 박진석은 수행원들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문을 열었는데요. 방 안에는 아직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정작 우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찻잔 하나와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찾으려는 노력이 저를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당신의 후계자를 지키기 위함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박진석은 허탈한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지은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노보다는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사라진 아들과 지은호의 치밀함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은호는 박진석을 만나기 전 이미 우진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네 아버지가 곧 주소를 알아내서 갈 거야. 내가 알려줬거든. 우진은 당황해합니다. 뭐라고? 아니, 이건 네가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미끼야. 아버지가 널 찾으러 올 때 네가 거기 없어야 네 가치가 더 올라가. 그리고 고성희가 널 이용하지 못하게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우진은 더 안전하고 아무도 모르는 거처로 옮겼고 두 사람은 박진석과 고성희라는 거대한 권력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석은 잔뜩 긴장한 고성희와 마주합니다. 박진석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늦었네요. 박진석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고성희에게 말합니다. 우진이 찾기 전에 당신이 한 집부터 설명해야겠어.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받은 고성희의 협박 녹음본을 거실에 틀어버립니다.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동생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고성희의 악독한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자 고성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진석은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왜 무서워하는지 이제 알겠군. 재단 일에서 손 떼고 자중해. 한 번만 더 지은호 씨나 내 아이들을 건드리면 그땐 이 집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 고성희는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일은 일단 우진이 먼저 찾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지. 그 시각 지은호는 박진석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의 위치를 미끼로 은호의 가족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은호는 그 약속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은호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성희의 파멸을 부를 협박 녹음본, 박진석의 약속을 강제할 보험용 녹음본. 은호는 창밖을 보며 은졸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만든 이 화려한 지옥에서 우진이랑 나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남을 거니까.
박진석이 텅 빈 은신처를 다녀간 직후 우진은 새로운 아지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저택과는 거리가 먼 도심 외곽의 작은 연습실이었습니다. 그곳엔 우진이 평생을 갈망하던 피아노와 기타 한 대와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호의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우진은 기타줄을 튕기며 말합니다. 은호야, 나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숨쉬기 편해. 기타를 잡고 노래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은호는 대답합니다. 그럼 여기서 네 진짜 목소리를 내봐. 아무도 널 가두지 못하는 곳에서. 우진은 낮에는 곡을 쓰고 밤에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우진의 재능이 썩는 것이 아까워 그의 얼굴을 가린 채 연주하고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 너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채널명은 익명의 푸른 새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가진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맑은 음색, 그리고 부모의 억압 속에서 느꼈던 고독을 담은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구독자는 수십만 명을 넘어섰고 그가 올린 자작곡 화려한 감옥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너튜브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 반응도 좋았습니다. 목소리에 맺힌 슬픔이 너무 깊어서 듣는 내내 눈물이 나요. 이 가사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의 일기장 같네요. 은호는 우진의 성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 성공이 박진석과 고성희의 귀에 들어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실. 박진석은 최근 MZ세대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비서로부터 요즘 화제인 너튜브 영상을 전달받습니다. 회장님, 요즘 이 가수가 화제입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가 사용하는 기타. 예전에 우진 도련님이 좋아하시던 모델과 흡사합니다. 박진석은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가수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길고 곧은 손가락과 독특한 연주 습관은 영락없는 자신의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진이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 이미 독자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던 고성애 역시 이 소식을 접합니다. 그녀는 우진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이를 이용해 박진석의 환심을 사고 다시 권력을 잡을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유명해졌으니 이 화제성을 이용해서 우진이를 데려오면 박진석도 나를 함부로 못하겠지. 고성희는 은밀히 사람을 풀어 너튜브 채널의 IP 주소를 추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미 박진석과 고성희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보안을 철저히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은호는 박진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노래를 들으셨나요? 우진이가 처음으로 웃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꿈을 깨트리려 하신다면 제가 가진 그날의 진실들이 너튜브에 함께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박진석은 휴대폰을 꽉 쥐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아들의 천재적인 재능을 사업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 꿈을 지켜줄 것인가. 드라마는 다음 화를 향해 열린 채로 마무리됩니다.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길 원하시나요?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영상 초반에 깜빡하고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셨다면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운 받아가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